안녕하세요. 자, 토목기사 시험에서 제1과목, 필기시험 제1과목인 응용역학을 강의하고 있는 안광호라고 합니다. 자, 2016년도 시험을 통해서 2017년도 시험을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이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문제만 출제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응용역학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응용역학은 기본적으로 힘과 모멘트를 다루는 내용이죠. 힘과 모멘트라는 개론적인 내용을 하나 다루는 내용이고, 자, 다음 두 번째, 자, 단면의 특성을 이용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료의 단면 특성을 이제 이해하신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공식이 없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이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응력이라는 체계고요. 면적당의 힘이요. 응답하라 힘아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응력이라는 게 계산이 되면 형태의 변화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변형을 계산하다 보면 이제 구조물의 이제 처짐이라든지 처진각 이런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정 구조를 이제 해석한다라고 보면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부정정 구조를 이제 해석해라라고 합니다. 이 부정정 구조의 해석은 자, 기본적으로 이 처진과 처진각을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내용인데요. 자, 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정정 구조 쪽에서 보통 20문항 중에 비율이요, 비율. 15개에서 17개까지 자, 정정 구조에서 냅니다. 그럼 부정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자, 3개 내지 5개, 5개는 좀 많아요. 5개는 좀 많고요.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로 보시면 자, 이 정정 구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이제 이쪽만 열심히 하셔도 뭐 과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날 수는 없는 거고요. 득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기사시험은 요 비율이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사시험은 요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2개 내지 15개 정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게는 5개, 많게는 한 8개까지도 부정정 구조가 나오는데 이 부정정 구조는 이제 여기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처짐, 처진각과 부정정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용, 걸쳐져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필연적으로 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실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관연도 출제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연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자, 이 시험을 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연도 출제 문제와 대별되는 내용이 신규 출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 보다 보니까 동일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관연도 출제 문제의 비율이 약 80,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90%까지요. 그렇다면 신규 출제 문제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이 정도의 비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행 국가시험이요. 수험생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 정도의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문항수로 따져보니까 20문항에서 80%, 90%라고 한다면 16개에서 18개예요. 10%, 20%라고 한다면 2문제에서 4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평균을 내보죠. 이거 3문제 아닙니까? 여기는 17개죠. 그러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만 열심히 공부해도 17개의 내용은 맞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3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신규 출제된 문제는 내용을 기존의 문제보다 조금 더 쉽게 가져갑니다. 대신 수험생들은 더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이 출제되었던 문제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득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처음 접했으니까요. 그렇죠?
대신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단편적인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지 말고 단편적인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내용과 문제가 어떻게 결부가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신다면 자, 올해 시험 2017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토목기사,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 이 역학이 과락을 면하는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민폐 끼치는 과목이 아니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물론 실기시험에는 토목기사나 산업기사에 실기시험에 응용역학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구조물의 해석에서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학습을 해 주셔야 될 중요한 과목이고요. 이 역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제1과목이죠. 그럼 제4과목인 철근 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또는 스틸 구조, 강 구조 이런 모든 베이스가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강 구조에 대한 과목은 그냥 사실 구조 기준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수치를 주면 대입해서 계산기를 누르는 형태의 시험이니까 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공학과 응용역학의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주시고 응용역학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이해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역학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약해 보면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이 역학의 이론이 30개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울 만한 사실입니다. 그럼 30개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떤 유형으로 대비가 되는지를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기가 힘드니까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해 나가면서 30개의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 강의 때 강의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학습 중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다면 자, 인터넷 게시판에 교재 페이지와 문제 번호를 지적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